화가 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한 성형외과 아주 기괴한 탑이 등장을 했다고 하죠? 네네, 맞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이거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턱뼈탑이에요. 너무 지금. 턱뼈탑. 턱뼈요? 네, 맞아요. 2014년 간나에 한 소양계가 있었던 건데요. 턱 수술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전부 그 환자의 뼈예요. 자기 병원 안에 지금 이걸 세워놓은 거예요? 네. 자기 병원 환자들의 턱뼈인 거죠? 네네. 아니, 이게 무슨 박물관 유물도 아니고 말이죠. 여기 아마 연예인 떡뼈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약간 문제제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위반일 것 아니에요? 같은데, 그래서 왠지. 의료 폐기물 처리법 위반으로 실제로 네, 벌금을 받은 거. 아, 이거요. 우리나라 그 서울 한복판에 얼마나 많은 성형 광고를 볼 수 있는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성형 광고 생생하게 체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This shit that ice cold Michelle fight for that white gold. This one for them hood girls. Living it up in the city. Got Chuck's on with Saint Laurent. Gotta kiss myself. 저걸 다 도신 거예요? Call the police and the fireman. I'm too 뭐 연달아 쭉 붙어 있어. 저 강남 쪽 가야 많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압구정이네요. 사무소. 사모선이 제일 많을걸? 와, 많다. 정말 진짜 너무 많다. 하나, 짱 세울까요, 한번? 하나,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1분에 하나씩. 서울교통공사가 얼마 전에 2022년까지 지하철에 있는 성형 광고를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규제가 진작에 있었다고요?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모든 성형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2012년에 아예 그 성형외과 의사 협회에서 그런 성형 광고를 전면 규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성형외과 광고 중에서 좀 이상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내 누이와 내 어머니를 뭐 수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누이를 뭐야? 수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꼬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그렇게 뭐 정성스럽게 수술을 해주겠다라는 건지 내 엄마와 누이도 수술을 이미 했다라는 뜻인지 참 아리송하더라고요, 보면서. 이제는 가격 경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왜 온라인에 이렇게 우리가 모바일 같은 데 광고가 계속 뜨는데 네. 내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대의 성형 광고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성형의 연령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고 이게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이제 성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85%에서 90%가 여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높은 잣대를 가지고 여성을 외모 평가를 계속 하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외모에 대해서 점점 자신감을 잃는 거죠. 그래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했을 때 젊은 여성 중에 90%가 내 외모에 자신이 자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게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성형외과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비만 클리닉 같은 다이어트 시장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어렸을 때 살 좀 빼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쪽 보고 너무 얘기를 해서 제가 이쪽 보고 저는 죄송합니다. 진짜 많이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문화선 씨가요? 네, 저는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 하루는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보더니 막 너무너무 걱정을 하면서 얘 좀 보라고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애가 턱이 두턱이냐,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기도 하셨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정말 잘생긴 줄 알았어요. 와. 부모님이 항상 너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환상이 이제 중3 때부터 깨졌죠. 일찍 깨졌네요. 네. 저는 사실 저희 이제 어머니 좀 취향이 올드하신 게 있어서 네. 아 우리 아들 머리가 세상에 제일 크다고. 진짜요? 엄마 나 머리 그렇게 안 커 그러면 아니라고. 엄마 눈에는 너 머리가 세상에 제일 커. 엄마들은요 그게 옛날에 칭찬이구나. 옛날에 그래서 머리가 크면 뇌가 크고 맞아요. 뇌가 네. 크면 머리가 똑똑하고 좋다. 장군감. 네, 나중에 큰 똑똑하다. 사람 된다. 전 정말로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이 두개골 깎는 수술이 존재하는지 검색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좀 엉덩이가 커요. 그래서 엉덩이가 2개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 벗은 아니 엉덩이 위에 엉덩이 엉덩이다. 2개여야 돼요. 엉덩이 위에 아, 엉덩이다. 그 위에 또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 엄마 입장에선 제가 굉장히 엉덩이도 크고 뭔가 통통하니까 계속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살을 빼라. 뭐 운동해라. 실제로 중학교에 가서는 저를 이제 한의원에 이렇게 넣고서는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끊어주셨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외모 지적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멀쩡하게 낳아놨는데 쯧쯧쯧 이라는 말을 지금도 하세요. 왜냐면 제가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0kg 정도가 찐 건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엄마한테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의 자존감을 깎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나를 존중하기는 하느냐 하고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더니 엄마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뭘 그런 걸 가지고 막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하세요. 잘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낮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사과를 받았을 때 본인이 그것에서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밖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외모 지적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자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그 방송하는 사람들은 금방 복귀를 해야 되니까 아기를 낳고 그 살을 어떻게 뺐냐면 정말 가사 상태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미역국을 끓여주시면 아무것도 안 먹고 미역 건더기만 먹으면서 단기간 28kg를 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이어트 후유증 때문에 이제 밥을 안 먹으면 끼니를 걸으면 이렇게 손이 떨려요. 아직도 그게 있거든요.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심했고 실제로 먹고 토하는 것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건 예. 약간 거식인데. 네,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토하거나 혹은 아예 굶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계속 했었고 여대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붙어 있기도 해요. 먹고 토하지 말자라고 붙여놓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일이고 그건 뭘 보여주냐면 그럴 만큼 여성들한테 가해지는 외모의 그 평가 잣대가 되게 세다라는 거죠. 토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처럼 돼서 나중에는 음식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기도 근데 하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델이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어머나. 28세. 아우. 정말 뼈밖에 안 나는 거, 뼈밖에. 왜 이렇게 됐죠? 못 먹는 거지. 못 먹게 되는 거죠. Staring at the sink of blood and crushed veneer. Told my love to let me go. Cut out all the roads and let me flow. Right in the moment. 원래 이랬었구나. 원래가 훨씬 낫다, 진짜. And I told you to be patient, and I told you to be fine, and I told you to be balanced, and I told you to be kind, and in the morning I'll be with you. But it 아, 진짜 가슴이 안타까운 아프네요. 마음이 드네요. 진짜 보면은. 거실증 걸린 사람의 30%가 사망 일으킬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그게 마약 중독 환자보다 고치기가 어렵다고는 들었어요. 삽식장애가. 네. 주류 모델 그 패션 업계에서 저렇게 뼈밖에 안 남은 것처럼 마른 모델을 어느 순간 유행처럼 기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쇼에 서려면 저런 몸매가 돼야 해. 라는 게 불문율처럼 돌았던 거죠. 그 이제는 이제 법으로 그걸 못하게 했죠? 네, 그래서 2017년에 이자벨 카로법이 발현이 돼서 이제는 일정 너무 마른 모델들은 뭐 이렇게 런웨이에 설 수 없는
네, 그런 법이 이제 발현이 됐죠. 모델들이 이제 체질량 지수를 측정을 해서 제출을 네. 해야 된대요. 맞아요. 목사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뭐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라는 식의 기준이 좀 만들어지는 건 좀 염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미국의 한 남성 잡지에서 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여성의 뭐 54%가 뚱뚱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트럭에 치이는 게 낫다. 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의 신빙성이 아니라 일단 남성 잡지지만 어떤 여성의 몸매에 대한 그런 굉장히 강박적인 선호를 그런 식으로라도 드러냈다는 거죠. 그 플러스 사이즈 여성복 CEO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플러스 사이즈 여성복 사가는 분들이 어때요? 많습니까? 사실은 와서 저 너무 살이 쪄서 맞는 옷이 없어요 라고 오시는데 사이즈를 저희가 실제로 측정을 해드리는데 재보면은 뭐 5 사이즈 이래요. 본인이 뚱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5인데? 5인데 숫자를 더 작게 봤더라고. 더 작은 옷. 근데 요즘 여름에 제가 한번 나갔다 기암을 토한 적이 있는데 크롭탑이라고 하죠. 네. 요만한 거예요. 와, 요만한 거예요. 얼굴만 덮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어 했는데 심지어 사이즈도 프리 사이즈. 한 사이즈만 만드는 거죠. 진짜 네. 뿌리다. 그래서 그 프리 사이즈 몸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뚱뚱하다라고 느끼는 게 거의 모든 여성들이고 이 바지가 마네킹이 입고 있었던 바지거든요. 그대로 입은 거예요? 예, 그대로 저 바지 달라고 해서 입었어요. 3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3분의 1이면 여러분들 보통 이 정도는 날아간 거예요. 바지 하나에 한 이 정도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무릎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 두 개가 날아간 거예요. 그럼 이 천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천으로 바지 하나를 더 만들지. 아,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그거 해서 바지. 실제로 그 얘기가 있어요. 정장 바지 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진짜 여기 베스트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있다고요? 바비 우리가 지금 인형이잖아요. 보는 바비 인형이에요. 정현우 씨 아까 좋아하시던데. 네네, 잘 갖고 노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뭐 다리의 길이라든지 목 두께 뭐 그리고 손목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인형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알겠네. 네, 보이시나요? 다리, 허벅지랑 이렇게 보니까 거의 두께가 두 배네요. 다르죠. 키가 다르죠. 그리고 이 인형을 어린 아이들한테 보여줬을 때 우리 언니 같아요. 우리 언니랑 닮았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와, 이거 진짜 현실감 있다. 네, 골반이랑 엉덩이의 크기. 엉덩이 보이시죠? 그리고 엉덩이의 크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은 사귀라면 저기 청자켓이랑 사귈래요. 저 지금 사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손호람 작가님도 나는 둘 중에서 저 모델이 더 좋은데? 저런 몸이 더 좋고 난 너무 마른 여자는 너무 기형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남자들은 별로 마른 여자 안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성들은 그렇게 자기의 몸을 남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회적으로 여자의 몸은 어때야 된다. 그 안에서 더 강박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5살 여자아이들 중에 34% 정도가 보통 먹고 싶은 양보다 덜 먹는 경우들이 있고 그 중에 벌써요? 5살 정도만 돼도 그 중에 28%가 TV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외모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형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상적인 몸매라고 주어지는 것들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정말 한 주먹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 애니메이션 공주님들이 약간 변신을 시도했다고 해요. 인어공주다. 귀엽다. 허리 봐, 허리 봐. 날씬하죠. 미녀와요. 맞아, 엘사가 진짜 약간 좀 현실적인 몸매로 바뀌었어요. 얼굴이 통통해지고 약간 좀 건강한 모습을 바뀌었어요. 인어공주도 건강해졌다. 허리 건강해졌다. You need a friend. Yeah. I'll be there for you. For you, I'll be there to help you through. you through. Take you to another place. 'Cause you got a friend. You got a friend, yeah. When you're feeling low and you're on your own. 우리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뚱뚱한 여자만 나와야 된다거나 뚱뚱한 여자가 날씬한 여자보다 마른 여자보다 훨씬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몸을 가진 여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그 안에서 여성들이 내 몸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많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늘 그 얼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그 얼평 앱에다가 올리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가 하는데 황현희 씨 몇 점 나왔어요? 저는 기대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생각보다 저는 42점. 누가 준 거야? 42점 나왔네요.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요. 네, 근데 100점 만점이라는 게 참. 저는 50점하고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밑에였어요. 보여주세요. 오늘 너무 개그 코드를 하셔가지고. 47.88. 아니, 근데 개그 코드를 했지만 은근히 예쁘게 나왔거든요. 화장도 하고. 47.88 나왔어요. 아쉽다. 52.72점 나왔습니다. 네. 잘 나온 겁니다. 잘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정영진 씨. 네, 제 꼴찌했네요. 41점 나왔어요. 의외다. 잘 나왔어요. 사진도 제일 멀쩡한 사진. 아니요. 저런 사진은 안 돼. 안 좋은 점수 주고 싶은, 놀리고 싶은 사진이잖아요. 너무 그래요? 진지하잖아요, 얼굴이. 그럼 안 되는군요. 그럼 살짝 편안해야 돼요. 청소년기 때는 뚱뚱해지면 뭐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커서는 이런 얼평 앱에 사진을 올려서 뭔가 평가를 해서 내가 그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근데 이런 사회에서 자존감이 높은 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생각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약간 밑으로 보는, 약간 경시하는 풍토에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좀 크다고 해서 막 키부심이라고 하죠 요즘에. 뭐 요즘에 예, 그거 손아람 작가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있더라고 키부심이. 그래요. 농담이지, 농담이에요? 욕한다면 농담이라고 한다. 세상에는 참 수많은 얼굴과 다양한 몸이 존재하고 그런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플러스 사이즈 모델 김지영 씨와 함께한 까칠남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까톡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엄마, 아빠, 제 얼평 좀 그만해주세요. 네. 머리 세상에 제일 크지 않습니다. 아니, 계속 그렇게 말했더니 정말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얼평의 방을 깨부숩시다. 얼평의 방뿐만 아니라 우리를 옥죄는 거울로부터로도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